안녕하십니까. 지산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이브리드 많이 좋아하시죠? 하이브리드 연비 당연히 좋죠. 1등이죠. 그죠? 관리만 잘하면 진짜 속쓰일 거 없는 차고, 얘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라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저공해 자동차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증이 이제 보통 10년에 20만 킬로 보증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 당연히 자동차 제작사에서 AS를 해드리죠.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적어 갖고 온 이유는,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단골들 하이브리드 아반떼 HD부터 이제 나왔을 때, 뭐가 고장이 났을 때 소비자들이 큰 돈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실제 저희가 필드에서 차를 고치고 수리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 실무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 모터 경고등이나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모듈에 대한 이상이 이제 경고등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이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AS를 해줘요. AS를 해주는데, 그 하이브리드 발전기라고 그래서 얘입니다. 얘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죠. 일반 내연기관하고 다르게 좀 뭉치가 크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필드에서도 이걸 교쳐보면은 부품대가 7, 80만 원이에요. 7, 80만 원.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한 3, 40만 원이면 자동차 제작사 이제 순정 부품이라는 거를 장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부동액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일반 오너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의 또 단점 아닌 단점은 뭐냐면, 이 브레이크가 일반 내연기관처럼 엔진에 진공의 배압을 이용해서 얘가 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자식 브레이크라, 요거 같은 경우도 일반 수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계기판에 경고등이 이제 전기모터 경고등 하이브리드 시스템 모듈 이상으로 해서 그 입고가 되면 큰 전기적인 문제만 보증을 해주지, 이런 하이브리드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일반 부품이기 때문에 3년에 6만 킬로 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 80만 원 한다고. 얘는 시동 모터하고 발전기가 일체형이에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브레이크는 그 내연기관은 엔진 배압으로 하는데 얘는 전자식이다. 전기차처럼. 그래서 얘 또한 AS가 안 됩니다. 역시 고가의 금액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런 단점이 있고, 전에 제가 모 채널에서 미션을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하하호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하호 하실 게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 미션이 트랙션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한 200만 원 돈 돼요. 미션 재생이 100만 원이 당연히 넘고, 소나타 DM8로 예를 들었을 때 소나타 오토 트랜스 엑스 및 토크 컨버터 어셈블리 미션이 530만 원이 넘습니다. VAT 별도고. 그리고 기술료 별도입니다. 트랙션 모터 어셈블리, 이게 모터하고 감속기가 들어가 있는 건데 130만 원이 넘어요. 소나타 DN8이. 그래서 그 고장 확률이 얼마냐, 그러니까 100대 중에 한 대라고 그러니까 또 하하호 하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리얼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안 한 것도 아니고. 한두 대를 제가 고쳤겠습니까, 하이브리드를? 그래서 하이브리드 단점을 얘기하자면 일일이 열거하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 관리하는 면에서는 사실은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차를 모르면 내연기관이 좋아요. 내연기관이. 제가 내연기관 뭐 잘하니까 내연기관 와서 고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이브리드도 기술료 많이 나옵니다, 저희한테. 하이브리드 사갖고 많이 오세요. 그럼 뭐 이 다음에 제가 사업하면 잘 고쳐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축전지, 배터리라고 그러죠. 배터리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여기 들어있는데, 이게 배터리, 이게 배터리인데, 자,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들 차를 몰라도 상식적으로 이 트렁크가 먹었을 때, 이 지지 판넬이 먹고 휀다가 먹고 하우스가 먹었을 때 얘는 당연히 손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쿨러 여기가 이렇게 막히거나 그러면 얘가 고열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막아 놓고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빗물이 새거나 이런
이런 웨더 스트립 안 좋아서 빗물 새거나 사고 나서 어디가 누수가 되거나 그러면 정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엔진 모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경고등을 또 띄울 수가 있죠. 뒤트렁크 이 배터리, 여러분들 배터리 이게 효율이 떨어지면 연비가 떨어져요. 연비가. 그래서 이 효율이 떨어지는 게 15만에서 20만 킬로 정도 되는데, 하이브리드 정말 내가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은 20만 킬로 이하의 차들을 구하시는데,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15에서 20만 킬로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15만 킬로 이하 차들을 사라.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고질병은 아니고,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를 고쳐봤네 안 고쳐봤는데, 하이브리드 안 고쳐본 정비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바닥에서 굴러먹었는데 스패너 하나만 있으면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인데,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도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댓글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와서 얘는 물론 차가 나이가 어려요. 이 3만 킬로 탄 건데, 그래서 엔진 누유되나 안 누유되나, 하이브리드들도 엔진 오일 누유됩니다. 고질병이 있어 갖고. 근데 누유되는 거 하나도 없고, 아까 엔진 상태는 다 시동 걸어서 확인했는데 엔진 소리 상당히 조용합니다. 전기 모터가 또 개입을 하고 엔진이 개입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션 관리 잘해라, 미션값 비싸다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비 효율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이게 엔진 오일을 썼죠. 하이브리드니까 잘 신경들을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하니까 엔진은 반은 놀겠지. 엔진도 반은 놀아도 우리나라가 3원 4원이 뚜렷하고 주행거리 키로수가 있잖아요. 개월수도 있고, AS도 주행거리와 개월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그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넘었을 때는 반드시 수리를 하셔야 돼요. 정비를 하시고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일 보세요. 지금 오일 완전히 썩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단골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전기 모터가 있는데 뭐 엔진 오일 효율이 굉장히 좋을 거 아니냐,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엔진 오일은 엔진 오일대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엔진 없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 오늘부터는 엔진이 ENGOIL 써있죠? 친절하게 엔진 오일 하이브리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엔진 오일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제발 질문하지 마십시오. 메일로 보내갖고 맨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에어클리너도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어클리너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는 차다. 겨울철 됐을 때는 이렇게 이제 어떤 차량이든 이렇게 F하고 L이 있으면 엔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자연적으로 증발도 돼요. 운행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 포울선까지는 항상 맞춰서 넣어놔야 겨울철에 엔진 동파 안 되고, 그리고 엔진 오버히트를 안 합니다. 차를 관리를 하지 못하면, 일단 특히 이 하이브리드는 동력을 생성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전기 모터랑 엔진이랑. 그래서 두 가지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전기 모터를 관리를 해라. 어떻게 관리를 해? 저희도 관리할 거 없어요. 그냥 망가지면 그때 가서 그냥 고쳐주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엔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차주가, 운전자가 자동차 정비소 가서 엔진 오일을 교체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기 모터 엔진 두 개가 있으니까 엔진 오일이 얘는 그럼 내연기관보다 반밖에, 그러면 효율이 나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충분히 아셨죠? 내연기관처럼 총 주행거리나 내가 교체한 기간, 개월수가 넘었으면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관리하는 데 좋고, 미션 오일 정말 관리 잘해라. 미션값 비싸다. 하이브리드 좋아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만 킬로 내외의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렁크 배터리, 전기를 만들어내는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축전 효율이죠. 배터리가 축전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공연비, 그러니까 연비, 주행할 때 연비도 똑같이 떨어진다. 왜? 배터리 효율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요 배터리를 이렇게 보시면, 요 배터리
얘가 제일 하이브리드의 꽃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가 단점은 그렇게 있지만 장점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비, 기름값, 그런 거에서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단점도 알고서 구입을 하고, 중고차로 이렇게 구입을 할 때는 15만 킬로 아래에 있는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시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런 수리비들 무서워서 뭐 장 담그고 못 담그고 그런 게 아니라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단점만 충분히 이해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도 덥습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겨울이 시작되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위축이 들어요. 특히 이런 그 기계들은 더 위축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워밍업이라고 그러는데, 워밍업,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참 많죠. 그죠? 거주지가. 그래도 최하 제 판단은 경험상 엔진을 이상 없이 오래 내구성 있게 가져가고 싶으면 3분 이상은 하시지 말고 3분 내외로, 밑으로 그렇게 해서 좀 워밍업 하시고 출발하시고, 급가속 하시지 마시고. 엔진오일 유동성 떨어지니까. 그죠? 그 미션 오일도 당연히 얘는 열을, 엔진은 내지만 미션 오일은 엔진 옆에 붙어 갖고 열을 같이 분산시키는 거 아닙니까? 미션 오일 같은 경우도 약간 데펴졌다 생각하실 때 운행하시는 게 엔진 보호에 상당히 좋습니다. 제 경험상. 환경에는 좋은 건 없지만 아니면 천천히 1분이라도 워밍업하고 천천히 운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시면 차량 관리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제 말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중고차가 됐든 새 차가 됐든 엔진 관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실무 사례와 경험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고, 여러분들 정초에 꿈꿨던 거 11월 12월 달에 아무것도 못 이루어진 분들 내년에 하면 되지.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세월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 같아 갖고 하루하루를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 진력하고 또 노력하시면 반드시 성공하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태하고 도태되고 그러면은 발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새들은 하다못해 먹이를 먼저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들 되십시오. 지산 전장영입니다. 고맙습니다.